이제는 진짜로 손흥민 없는 해리케인에 대해 재평가가 들어가야 한다. 해리케인의 능력은 주변 선수들의 많은 조건들이 자신에게 충족되어야 발휘되는데 현재까지 미넨에서의 활약은 손흥민 단 한 명의 부재로 인해 케인이 분데스리가 역사상 최고위 정도의 선수라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다. 최근 미넨은 자신들의 홈구장인 알리안츠 아레나에서 열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챔피언스 리그 조별 경기에서 4대3 아슬아슬한 진땀승을 거두었습니다. 이날 김민재는 수비 진영에서 준수한 활약을 펼치며 팀의 승리에 기여했는데요. 이날 미넨은 4골을 몰아치며 강력한 공격 라인을 자랑했지만 반대로 3골을 먹히며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기에서 바이에른 미넨이 실점한 3골에 모두 해리케인이 관여되어 있다는 분석이 있어 화제입니다. 이날 해리케인은 미넨의 4골 중 1골을 성공시키며 계속된 득점 행진을 이어갔지만 과거 자신의 동료였던 에릭센이 저지른 핸드볼 파울로 인해 얻어걸린 페널티킥을 성공시킨 것이 경기 내용의 전부였습니다. 계속된 득점 행진에도 해리케인이 왜 현지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지, 메뉴전 해리케인이 3실점에 어떻게 관여되었다는 분석인지 글로벌 사커에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해리케인은 토트넘에서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특유의 군대 말년병장 같은 축구를 하고 있다. 해리케인이 경기에서 계속된 득점을 하고는 있지만 팀 전술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뜬금 골들을 기록하고 있으며 주로 중앙에 혼자 고립되며 리로이 자네 같은 윙포워드 선수들과의 연계나 토트넘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던 포스트 플레이를 해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 몇몇 경기들에서 보여준 해리케인의 모습들이 축구팬들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다시 토트넘으로 복귀할 수도 있다는 보도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영국의 축구 소식지 디 애슬레틱은 보도를 통해서 토트넘의 다니엘 레비 회장은 해리케인의 재영입이 가능함을 확인시켜 주었다. 케인이 지난 여름 이적 시장에서 바이에른 미넨으로 떠날 때 언제든지 토트넘으로 복귀가 가능하도록 바이백 조항을 넣어두었다고 알리며 케인과 미넨은 2027년까지 4년 계약을 체결했지만 그 기간 안에 더 저렴한 가격으로 언제든지 토트넘으로 돌아올 수 있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인터뷰 내용이 이제서야 널리 퍼진 이유는 해리케인이 바이에른 미넨에서 보여주는 모습에 현지 독일 팬들은 케인이 토트넘으로 돌아가도 미넨의 경기력은 크게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지난밤 펼쳐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챔피언스 리그 경기에서도 공짜로 주어진 페널티킥을 성공시킨 것을 제외하면 해리케인의 활약은 매우 미미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번 경기에서 해리케인은 토트넘에서 그랬던 것처럼 수시로 중앙 라인으로 내려오며 공격수인 자신이 미드필더처럼 볼 배급에 관여하는 플레이를 계속했는데요. 이것이 작년 토트넘에서의 상황과 같이 미드필더진이 부진하거나 볼 배급해줄 선수가 없는 것이 아닌데 본인이 직접 중앙 지역으로 내려와 미드필더진에 관여하며 공격 상황에서 흐름을 끊어먹기 일쑤였습니다. 바이에른 미넨은 토트넘과 다르게 월드클래스 수준의 미드필더들이 중앙에 포진되어 있어 중앙까지 내려와야 하는 이유가 딱히 없는데도 지난 몇 경기에서 리로이 자네와 호흡이 맞지 않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며 자신이 원톱 자리에서 볼도 배급받지 못하고 계속 고립되는 상황이 발생하자 나름의 해법을 찾은 것입니다. 투엘 감독이 지시한 것인지 자신이 살기 위해서인지 자꾸 중앙 라인으로 내려오던 해리케인은 결국 미넨의 공격 흐름을 유연하게 만들지도 못했으며 앞자리에 줄 선수가 없을 경우 계속적으로 백패스만 해대며 메뉴가 3득점을 올리는데 한몫했다는 평가를 받고만 것입니다. 실제로 케인은 전반 19분 중앙 라인까지 내려와 자신의 느린 발로 돌파하며 앞서서 달리고 있던 무시알라에게 패스했는데요. 이것마저 길게 연결되며 공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진 무시알라는 그냥 상대 선수를 억지로 맞추며 코너킥을 유도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케인은 계속해서 자신이 있어야 하는 중앙 공격수 자리를 비워두며 방금 전 상황과 비슷하게 돌파에 들어가는 선수들에게 패스를 주기 위해 노력했으나 이를 사전에 알아차린 맨유 수비수들에게 번번이 가로막히며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실제로 케인의 이런 모습은 처음 나오는 장면이 아닌데요. 2대2로 무승부를 거둔 지난 분데스리가 레버쿠젠과의 경기에서도 경기 템포를 말아먹는 장면이 자주 나왔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김민재는 수비 라인에서 패스를 줄 곳이 만만치 않자 직접 뛰어 올라가며 공격 활로를 찾기 위해 노력했는데요. 이 장면에서 난데없이 해리케인이 등장합니다. 여기가 공격 진영인지 수비 진영인지 헷갈릴 정도로 김민재와 해리케인이 코너킥이나 프리킥 상황이 아님에도 필드 위에서 나란히 만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김민재는 지난 리버풀과의 친선전 경기에서 보여준 것과 같이 전방에 자신의 롱패스를 처리해줄 선수가 있으면
수비수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스루패스를 통해 어시스트까지 여러 차례 기록할 만큼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지만 공격수 해리케인에게는 그것이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해리케인은 발이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김민재의 수비부터 공격까지 한 번에 이어지는 스루패스를 스피드로 잡을 수 없기에 본인이 아래 지역까지 직접 내려와 초반부터 볼 배급에 관여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의 공격수는 김민재와도 잘 맞지 않는 성향이며 이 장면에서 해리케인은 자신에게 전달된 공을 드리블을 통해 전방으로 올라가거나 패스를 연결하는 것이 아닌 그냥 뒤에 수비수에게 백패스를 전달하며 왜 자신이 김민재의 수비 포지션까지 내려온 것인지 모두를 의아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장면들이 메뉴전에도 계속적으로 반복되며 미넨의 3실점에 대한 책임은 해리케인에게 있다는 분석이 쏟아지고 있는 것이죠. 이런 부진한 활약 끝에 케인은 후반 86분 토마스 밀러와 교체되는 굴욕을 맛보았습니다. 이를 본 바이에른 미넨 팬들은 해리케인이 활약하기 위해 손흥민이 필요한지 몰랐다. 해리케인이 영입되고 나니 생각보다 많은 조건이 필요한 선수라는 것이 보이고 그나브리나 리로이 자네 같은 윙포워들도 해내지 못하는 케인과의 조합은 손흥민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해리케인은 여기가 토트넘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 여기는 토트넘에서처럼 자신이 대장 역할을 할 수 없는 초대형 클럽이며 굳이 수비라인으로 내려와서 패스에 관여하는 다양한 멀티성의 공격수보다 진짜 제대로 된 교과서 같은 공격수가 필요한 클럽이다. 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토트넘에서 해리케인과 가장 많이 발을 맞춘 손흥민은 소위 말하는 더미런이라는 페인팅 돌파를 통해 해리케인에게 많은 기회를 창출해 주었습니다. 지난 사우디와의 평가전에서 손흥민의 이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한국의 공격이 전개되자 손흥민은 재빠르게 상대 수비수들을 향해 돌파에 들어가서 자석처럼 수비수들을 따라오게 만들었는데 손흥민으로 인해 반대편에 부족해진 수비 숫자로 인해 공간이 남게 되자 슈팅까지 이어지는 장면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이런 단편적인 몇몇 장면만으로도 해리케인이 손흥민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찬스를 부여받았으며 실패했든 성공했든 해리케인의 대다수의 득점에 손흥민이 필수라는 이론이 들어맞게 되는 것입니다. 바이에른 미넨의 그나브리나 리로이 자네는 해리케인보다 욕심이 더했으면 더했지. 절대로 자신의 골 찬스를 동료 선수에게 나눠줄 만한 이타적인 선수들이 아니고 자신의 느린 발로 인해 윙포워드들이 공을 나눠주지 않아 상대 공격진에서 중앙에 고립될 경우 정말 말 그대로 골키퍼 앞에서 멀뚱멀뚱 서서 경기를 뛰는 것이 아닌 참여만 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손흥민이 나눠준 결정적인 패스들과 자신이 해결해온 프리킥, 페널티킥을 떠올려보면 여태까지 토트넘에서 해리케인이라는 선수 한 명에게 얼마나 많은 집중적인 패스와 여러 혜택을 나누어 준 것인지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는 활약들을 미넨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본 몇몇 축구팬들은 케인이 계속적으로 득점을 해내고 있으니 성공적이라고만 평가할 상황이 아니다. 대표적으로 경기에 매우 부진하지만 득점이나 도움으로 재평가되는 몇몇 선수가 있는데 해리케인과 가장 잘 비교될 선수는 리버풀의 디오고 조타이다. 조타는 매 시즌 득점과 도움은 나쁘지 않은 기록을 보여주고 있지만 리버풀 팬들은 조타를 향해 스탯 찌질이라고 부른다. 득점이나 도움 같은 기록을 제외하고 경기력으로만 판단했을 때 조타는 실제로 매우 영향력이 미미한 선수이고 현재 바이에른 미넨의 해리케인과 비교할 수 있다. 심지어 디오고 조타는 이제 리버풀에서도 후보 선수로 전략해버리고 말았으며 해리케인과 같이 페널티킥이 주어졌을 때 독점적으로 득점하는 것은 어느 정도 경지에 오른 축구 선수라면 누구나 해낼 수 있는 능력이다. 단지 그의 욕심으로 인해 누군가는 득점 기회를 수 없이 날렸을 것이고 이번 메뉴전과 같이 경기 템포를 계속적으로 끊어먹는 해리케인의 실력을 진짜로 다시 재평가해야 할 시간이다. 라고 논평했습니다. 오늘의 소식 이만 마치겠으며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